일단은 선택 과목별로는 미적분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9월 평가원까지는 선택 과목이 너무 쉬워서 이제는 미적분 선택해서 수원수투만 잘 보면 표점에도 유리가 될 거고, 미적분의 공부를 좀 줄여도 다 맞는데 문제 없다라고 공부를 했을 텐데 과도하게 어렵게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느꼈을 거예요. 사실 미적분도 그리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9편까지 왔던 기조로 봤을 때 여전히 쉬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서 본인의 실력을 더 발휘하지 못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대덕마이맥과 대치동에서 수학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성모라고 합니다. 드디어 섭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킬러 문항이 있다 없다 갖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고, 그리고 뭐 킬러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나오고, 근데 다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와중에 어딘가에서 조용히 웃고 있을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수능이 어땠는지. 네, 전체적으로 수능 수학을 보면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원하는 쪽으로 계속 그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그 두 가지 측면 다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들은 배제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했고, 9월 평가원하고 수능만 비교를 해보면 9월 평가원은 변별력을 좀 포기하더라도, 그러니까 극상위권의 변별력을 좀 포기하더라도, 뭐 쉽게 말하면 만점자가 좀 많이 나오더라도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기하에 대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좀 최소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만점자의 표점도 3, 4점 차이밖에 안 나고, 그 다음에 등급별 격차도 거의 동일하고 등급 컷도 비슷했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이번 수능은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좀 포기하더라도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좀 갖추려고 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훌륭하다라고 얘기는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상위권을 판별하는 그런 시험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보다 중요했나, 또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고 약간의 극상위권의 변별력을 좀 포기한 시험이 더 올바르고 정당한 시험이었냐라는 거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의 입시 처장 교수님들의 의견은 좀 다를 것 같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어떤 거여도 특별하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한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이게 극상위권의 변별력은 사실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 결합해서 가려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체제에서 수능 이외에 뭐 본고사도 없는 상황이고 면접이나 뭐 내신 평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어차피 변별은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 유불리는 어쨌든 이슈가 되는 거고, 그 선택 과목 유불리가 더 격화될수록 학생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또는 본인이 해야 되는 어떤 공부의 패턴보다는 그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두 마리를 다 못 잡는다면 지금 구평과 수능처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성공한 시험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실패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쪽이 더 좋다고는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어려운 문항, 킬러 문항 이런 쪽과 관련된다면 공통과목의 22번이라든가 아니면 선택 과목의 28번 미적분만으로 봤을 때 미적분의 28번이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인가, 아니면 아니다, 킬러 문항을 낸 건 아니다 라는 것, 특히 또 22번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공부를 한 친구들이 과연 맞출 수 있는 문항인가 라는 측면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험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중킬러가 아주 빡빡한 시험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 평가원처럼 1번부터 30번까지 비슷한 난이도로 구성되는 문제들이 많지 않았고요. 충분히 좀 이따가도 이거 등급별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중상위권 또는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크게 달라진 시험이 아니었다. 어차피 그들은 22번 못 풀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항이 늘어나면 그건 좋은 거거든요. 이제 극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부를 해왔을 거고, 특히 N수생 같은 경우는 사교육도 많이 받았을 거고, 특히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대치동 학부모님이라고 한정을 한다면 정말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학원을 보낼 만큼 보냈고, 나쁜 말로는 돈을 돈대로 썼는데 과연 이런 22번 같은 문제를 과연 맞출 수 있는가. N수생 같은 경우에들은 그만큼 공부를 더 했고 남들보다 1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 과연 그 공부를 했다는 것이 22번을 맞추게 될 수 있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었냐라는 것들은 지금 가늠이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22번에 대한 분석은 조금 이따가 또 정확하게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이런 뉘앙스이신 거네요. 평가원이 그렇게까지 냈어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해도 저 어디 안 잡혀갑니까? 다시 총평으로 넘어가면 네네. 최상위권, 극상위권의 변별은 다른 문제이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위권과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9월 평가원보다는 조금 더 쉽게 느낄 수도 있었다. 특히 중위권과 중하위권 학생들은 맞출 문제는 더 많았다. 거기서 이제 또 선택 과목별로 좀 나누긴 하겠지만 네.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사실 중위권 친구라고 한다면 20, 30점 정도가 오른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저한테 뭐 연락 올 친구들 중에 확률과 통계 선택자인데 지금 100점을 맞았다라는 친구가 제가 지금까지만 본 것만 해도 다 맞은 학생이 5명이거든요. 그럼 뭐 96점, 92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40점이 70점이 됐다. 50점이 80점이 됐다.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적분 선택자들은 크게 연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비슷한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뭐 살짝 올랐거나 또는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아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어차피 의대를 가거나 뭐 가려면 다 맞아야 되는데 뭐 22번이나 28번 때문에 한두 개 틀린 친구들은 어차피 뭐 최상위 의대를 가려면 또 재수해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은 뭐 저한테 연락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선택자들도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분석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시험이긴 합니다. 쭉 차례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택 과목별로는 미적분은 사실 조금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9월 평가원까지는 선택 과목이 너무 쉬워서 이제는 미적분 선택해서 수원수투만 잘 보면 표점에도 유리가 될 거고 미적분의 공부를 좀 줄여도 뭐 다 맞는데 문제 없다라고 공부를 했을 텐데 미적분이 이렇게 과도하게 어렵게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적분도 그리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9편까지 왔던 기조로 봤을 때 좀 쉽게 계속 내고 있으니 여전히 쉬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학생들은 거기서 놀라서 본인의 실력을 더 발휘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쉽다면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수원수투로 돌아와서 수원수투를 더 풀거나 한 문제를 좀 딥하게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었거든요. 선택 과목에서 시간 세이빙이 안 되니까 미적분 선택자들은 다시 수원수투로 돌아와서 다시 검토하거나 못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 거예요. 22번을 아예 그냥 안 풀겠다, 28번은 아예 안 풀겠다라고 시험을 봤으면 92점이거든요. 지금 1컷이 84에서 87로 잡히고 있으니까 어차피 만점도 아니고 1등급만 노리는 친구들도 두세 개 틀리면 되는 시험을 그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5개, 6개, 7개 틀리면서 1등급이 안 되고 2등급, 3등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번 시험이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했던 전략하고 안 맞아서 패턴과 밸런스를 잃어서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떨어진 그런 부분이 미적분 학생들한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뭐 80점, 70점, 60점대를 맞는 친구들한테는 뭐 거의 비슷한 시험이지 않았을까. 어차피 맞출 수 있는 문항은 사실 더 늘어났었고. 그러니까 이 9월 평가원과 다르게 수능은 준킬러가 빡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이 9월보다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그 면 문항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수학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거지 냉정하게 집에서 하나씩 1번부터 풀어본다면 내가 과연 왜 이 점수밖에 못 맞았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은 더 많았었는데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거고요. 뒤에 이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이제 잡아나가는데 또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제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언론에서 얘기되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그 근거 없는 사실들로 어떤 패턴을 잡고 시험을 볼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다가는 이런 식으로 조금의 변화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본인의 어떤 가치관과 또 본인의 공부의 어떤 그 흐름이 있으면 그것들 꾸준히 유지하는 게 뭐 후술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가원은 항상 그런 주장을 저희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평가하지 마라. 평가는 내가 한다.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를 예측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극상위권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점의 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다 수학을 다 맞은 상태에서 의대권을 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해서 다 맞는 것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다 맞는 것이 과연 표점으로 몇 점 차이가 나는지가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이번 시험은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좀 강해진 시험은 맞으니 아마 극상위권 또는 의대 친구들은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할 거는 확실해졌어요. 9월보다는 훨씬 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문과 성향의 과목들을 공부하고 메디컬을 한다. 이게 이제 문디컬인데요. 이런 조합들로 갈 수 있는 비율이 더 줄긴 할 겁니다. 예비 고3이라면 조금 이제 달라지는 입시들이 좀 있을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문디컬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선택 과목 유불리를 줄여준다면.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의대가 굉장히 한정적이 되지 않아요? 예비 고3으로 얘기를 드리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소재 의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수학으로는 어떠한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미적을 선택한 친구하고 동등하게 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표점이 좋다면. 근데 지방에 있는 의대는 아직 미적을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선택하면 지원을 못하게 하고요. 근데 그게 어쩌면 되게 웃기거든요. 서울 소재 의대가 미적을 강제해야 될 것 같고 지방에 있는 의대가 다 와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거든요. 그건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가 학생들을 선점하거나 아니면 이쪽이 좀 안 되면 우리 쪽이라도 와라 라는 쪽이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소재 대학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공대가 이제 예비 고3부터는 그 수학의 선택 과목의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어떤 공대라도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뭐 카이스트나 뭐 경북대나 여러 학교에서 내년부터는 교수님들이 수학 교수님들이 1학년을 신입생이죠.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미적분, 선택 과목 미적분을 그들이 가르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네네. 그렇게 그거는 결국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오든 미적분을 배우고 오든 상관없다. 그냥 와라. 오면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입시가 좀 바뀌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유불리를 크게 생각 안 한 건지 아니면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죠. 저희에게는 2028의 수능 개편은 이제 미적분 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보게 되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몇 년 후에 바뀔 텐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고민해야 되느냐. 그냥 좀 몇 년 버티자. 뭐 이런 기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좀 있었는데요.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그래서 문디컬이라고 하는 최상위권 의대는 지금 확률과 통계로는 올해는 가기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1등급이 4%잖아요. 그 4%를 그냥 절반씩 자르면 지금 비율은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이 거의 5대5니까 전국적 비율은 거의 5대5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전국이요? 네, 물론 대치동은 다릅니다. 네. 예, 근데 5대5로 봤을 때 그렇다면 1등급인 4%인 학생, 50만 명의 4%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거의 한 5에서 10%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더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맞은 확률과 통계 학생들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확률과 통계 학생들은 완전히 망했냐?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아까 제가 막 20, 30점 올라서 연락 온다고 했잖아요. 그 인원들은 80점이 20점이 올라서 100점이 된 게 아닙니다. 60점이 80점이 된 거고 50점이 70점이 된 거고 70점이 90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2등급과 3등급 안에서의 확률과 통계의 선택자들의 비율은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 중에 아주 상위권 친구들 100점 맞거나 한 개 틀려서 미적분 선택자하고 경쟁을 정말 심하게 해야 되는 학생이 아닌 정말 내가 갈 대학을 내가 가야 되는 학생들은 이번 시험은 더 좋은 시험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험이었고 우리가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정시도 있지만 제가 늘 설명회 때도 얘기하지만 고3들이 대학 가기 제일 좋은 방법은 수시다. 어쨌든 수시로 가야 되는데 수시로 못 가니 지금 정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수시로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고요. 뭐 삼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권 대학입니다. 삼합사는
사실 국어 1등급 받고 영어 1등급 받고 수학 2등급 맞아야 겨우 되는 거고, 이번처럼 국어가 어려운 시험이어서 국어 3등급 맞으면 그냥 끝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3합6이라든가 4합8 정도라면 4합 8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어를 2등급을 받고 영어를 1등급을 맞았다 치고 그 다음에 탐구를 2등급을 맞았다 하면 몇 등급 남죠? 3등급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국어를 1등급을 맞아주고 영어도 1등급 받고 탐구 뭐 세 과목 중에 어느 하나만 2등급이 나왔다면 수학은 4여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보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수학을 수능 체제를 맞추려고 하면 3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이 다 3, 3, 3이진 않을 테니. 근데 그 친구들이 수학을 5등급을 맞고 6등급을 맞기 때문에 지금 수능 체제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온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의 그 기쁨은 사실 6등급을 맞던 애가 요번에 20점이 올라서 어차피 틀리 20은 틀렸고 그래서 4등급이 됐다. 심지어 5등급이어서 불안불안했는데 그 친구가 3등급이 됐다. 라고 하면 수능 최저는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시험이라면 확률과 통계 친구들은 좋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확률과 통계의 대다수의 학생은 이번 시험을 반길 거고,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험 뭐 뒤통수 맞았다, 안 좋은 시험이다, 힘들었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 정말 최상위권 친구들의 국한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확통인데 다 맞았는데 표점으로 불리한 친구들,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한 문제 때문에 그 이상한 문제 때문에 96점을 맞은 친구들의 국한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